마지막 동전 하나.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그 작은 동전이 12살 은서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 동전으로 작은 빵 하나라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은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낯선 노인을 위해 사탕을 샀거든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면서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은서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은서는 굶주린 채로 잠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뭐야, 저게? 은선의 허름한 집 앞에 커다란 검은 벤츠가 서 있었어요. 이 가난한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거리는 차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정말이었어요. 은서가 도운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노인이 은서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그 순간 은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과연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은서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작은 친절 하나가 만들어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좁은 골목길을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눈발이 흩날리며 내려앉는 이 동네는 언제나 쓸쓸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허름한 집에서 12살 소녀 은서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은서는 작은 손으로 마지막 남은 동전 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전의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면서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었죠.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은서의 입에서 작은 한숨과 함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흘러나왔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는 따뜻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득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와 함께였던 시절은 행복했었죠. 은서야,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사람을 돕는 건 마음이 하는 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런 분이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려고 했던 분이셨죠. 은서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자라왔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단다. 이 말씀도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은서에게는 삶의 지침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은서에게 이 말들은 더욱 깊이 와닿았죠. 배고픔이 밀려왔지만 은서는 참았습니다. 동전 하나로는 작은 사탕 하나 정도밖에 살 수 없었거든요. 그마저도 아껴야 했습니다. 언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은서는 몸을 움츠리며 낡은 담요를 더 꽁꽁 싸맸어요. 할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던 그 담요는 이제 차갑기만 했지만 그래도 은서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은서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준 따뜻한 마음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골목길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눈발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서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은서를 품에 안아주시던 따뜻함, 가난한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러 나가시던 할머니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은서는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더 소중하다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 은서야, 세상은 때로 차갑고 힘들 수도 있지만 너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은서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셨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은 은서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은서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서야, 괜찮다. 넌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가르쳐준 사랑이 있잖니. 그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렴. 추운 밤이었지만 은서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따뜻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서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지만 집에만 있으면 할머니 생각에 더 슬퍼질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밖을 걸으며 마음을 달래는 편이 나았습니다.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따뜻한 옷을 입고 급한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느꼈죠.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손에 쥔 마지막 동전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동전을 꽉 쥐며 천천히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정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바람이 더욱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몸을 움츠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저 앞쪽 길가에 뭔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노인은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죠. 어르신, 어르신. 은서는 급히 노인에게 달려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반응이 없었어요. 은서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당뇨병 때문에 혈당이 떨어져 의식을 잃을 뻔했던 그날 말이죠. 그때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드시며 천천히 정신을 차리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이 어르신도? 은서는 망설임 없이 손에 쥔 마지막 동전을 꺼냈습니다. 근처에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은서는 뛰어가서 사탕 하나를 샀습니다. 사탕 하나 주세요. 가게 주인은 은서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사탕을 건네주었어요. 은서는 다시 노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사탕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르자 노인이 천천히 사탕을 삼키더니 얕은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은서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은서는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은서는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지만 워낙 어린 나이라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노인은 은서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서는 노인의 따뜻한 손길에서 할머니의 온기를 느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은서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단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은서의 작은 친절이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저는 혼자여도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은서는 속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동전을 써버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노인은 은서에게 몇 번이나 고마움을 표했지만 은서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노인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은서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의 배는 더욱 고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동전까지 써버린 상황에서 배고픔은 더욱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은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은서가 노인을 도운 일이 동네에 금세 퍼졌거든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또 남 일에 끼어들었대. 자기도 굶고 있으면서 왜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더 이상해진 것 같아. 은서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내가 어제 노인을 도왔다면서.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너 지금 굶고 있잖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은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누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은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였던 거죠. 왜 남 도와주느라 내가 굶냐? 그런 식으로 살면 너만 손해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현실을 봐야지. 사람들의 말은 은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은서는 낡은 담요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인을 도왔을 때의 따뜻한 기분을 떠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한 거 맞죠? 은서는 속으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은서야. 너는 정말 잘했단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무언가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은서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낡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정도만 다니던 골목길에 커다란 검은색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선의 집 바로 앞에 말이죠. 은선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번쩍거리는 검은 벤츠가 집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뭐지? 은서는 궁금해하며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제 은서가 도운 그 노인이 나타났어요. 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길에서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온 것이었거든요. 은서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은서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나를 도와준 꼬마구나.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자신의 집을 찾아온 건지 궁금했어요. 너를 도와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멀리서 봤단다. 그래서 찾아온 거야. 노인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찾아온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괜찮다. 정말 고맙구나. 양복을 입은 남자는 노인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은서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좋은 차가 이 동네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차 얼마나 비싼 거야? 은서네 집 앞에 왜 저런 차가? 혹시 은서가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은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노인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은서를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노인이 갑자기 어디로 가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집으로 말이다.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안 되지. 노인의 말에 은서는 당황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모시고 가시려고 합니다. 회장님? 은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제 길에서 쓰러져 있던 노인이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나는 이 지역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다. 어제 너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어.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서야, 나와 함께 살자.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학교도 다니고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노인의 제안은 은서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난해도 제 집은 여기예요. 은서의 대답에 노인과 비서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거든요. 왜 그러니? 여기서 혼자 살기 힘들잖아. 할머니와 함께 살던 곳이에요. 여기를 떠날 수는 없어요. 은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실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겪은 상처들이 은서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은서는 한 번도 따뜻한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만 받아왔죠. 그래서 어른들의 호의가 오히려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은서의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르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라는 게 있다니 무슨 말이니? 저를 도와주시는 대신에 제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은서의 말에 노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의심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은서야, 나는 정말 너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야.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은서는 쉽게 믿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준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기회를 놓치다니. 은서가 정말 고집이 세네. 어린 게 뭘 안다고 저래. 사람들의 말이 은서의 귀에 들렸지만 은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노인을 도운 건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르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보상은 필요 없어요. 은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돕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노인은 은서의 말을 듣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만난 것이 기적 같았어요. 은서야,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렴. 나는 정말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 죄송해요. 저는 여기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어요.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지 생각해보렴. 노인과 비서는 차에 올라탔고 검은 벤츠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서는 창문을 통해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어요.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따뜻한 집, 좋은 음식, 학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검은 벤츠가 다시 나타났어요. 노인은 어제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밤새 생각해봤니? 네. 하지만 제 대답은 같아요. 은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은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거절하는 거니? 솔직하게 말해보렴. 은서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불쌍해서 돕는 건가요? 노인은 은서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불쌍해서라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은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차가운 현실이 은서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말로만 동정했어요. 불쌍한 아이, 가엾다, 이런 말들만 했을 뿐이에요. 노인은 은서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세상의 냉정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왔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호의가 무섭고 불편해요. 진심인지 그냥 동정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은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후 혼자가 된 은서에게 세상은 너무나 차가운 곳이었어요. 노인은 은서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춰 은서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은서야, 나는 너를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야. 그럼 왜요? 넌 내 생명을 구했어. 내가 가진 모든 걸로 그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하다. 노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아이가 어른의 생명을 구했다고요? 그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을 거야. 노인은 은서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자신의 마지막 동전을 써가면서까지 낯선 사람을 도왔어. 그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은서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거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특별한 거란다. 노인은 은서의 순수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이었어요. 은서야,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너 같은 아이는 처음이야. 저 같은 아이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말이야. 노인의 말에 은서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혹시 나중에 실망하시면 어떻게 해요? 실망한다니? 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아이라는 걸 알게 되시면. 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준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어요. 할머니마저 떠난 후 은서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야,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어. 그 착한 마음을 본 거야. 노인은 은서의 불안감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무겁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을 주겠다. 천천히 생각해보렴. 노인은 성급하게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할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은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노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특히 밤이 되어 배고픔에 잠 못 이룰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은서야, 미안하지만 이 집을 비워줘야겠다.
집주인의 말에 은서는 멍해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이 동네 전체를 재개발한다고 해서 집들을 다 철거해야 한단다. 은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야. 정말 미안하다. 집주인이 떠난 후 은서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은서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때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던 그 말이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 은서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12살의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은서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사진과 낡은 담요 그리고 몇 벌의 옷이 전부였어요.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은서는 집 안을 둘러보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던 작은 식탁, 함께 잠들던 방, 할머니가 은서에게 이야기해 주시던 거실.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마지막으로 동네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골목을 걸으며 은서는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길들을 되짚어 봤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길, 함께 산책하던 공원, 할머니가 이웃을 도우러 가던 길까지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은서는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할머니라면 분명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을 텐데 지금은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또다시 검은 벤츠가 서 있었어요. 노인이 창문을 내리고 은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잠깐 이리 와보렴. 은서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노인은 은서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니? 표정이 안 좋구나. 집을 비워야 해요. 은서의 말에 노인은 놀랐어요. 집을 비워야 한다니? 재개발 때문에 철거한다고 해요. 다음 주까지 나가야 해요. 노인은 은서의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 의지처마저 잃게 된 것이었어요. 그럼 갈 곳은 있니?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있었다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서야, 이제라도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될까? 노인의 말에 은서는 망설였어요. 이제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서워요. 뭐가 무섭니까? 어른들이 저를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면 나중에 버려지면 어떻게 해요? 은서의 솔직한 마음을 들은 노인은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은서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한다. 노인의 진심 어린 말에도 은서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은서는 결국 짐을 싸고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갈 곳은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곳을 나가야 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소중한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가방에 넣으며 은서는 눈물을 참았어요. 할머니,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혼자 헤쳐나간다는 것이 두렵기만 했어요. 집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 할머니와의 추억들아. 그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벤츠였어요.
차에서 내린 노인은 은서의 가방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말 집을 떠나는구나. 네. 어쩔 수 없어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은 은서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는 깜짝 놀랐어요. 어른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은서야,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노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런 좋은 차를 타는 분이 왜 저런 일을? 은서가 뭔 일을 한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은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나는 정말 진심이야. 너 같은 착한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단다.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가족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지.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단다. 노인의 고백에 은서는 당황했어요. 노인도 자신처럼 외로웠다는 말이 뜻밖이었거든요. 어르신도 외로우셨어요? 그래. 돈은 많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너를 보고 깨달았단다. 노인은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 보였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야. 은서는 노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잖니. 정말요? 정말이야. 나도 어릴 때 많은 실수를 했거든. 노인의 말에 은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었는데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은서의 마음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서야,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이 된다고 했지? 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의 작은 친절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바꾼 거란다. 그리고 이제 너의 삶도 바꿀 거야. 은서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노인을 도운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 맞아. 너의 친절이 내 생명을 구했고 내 마음도 구했단다. 노인의 말에 은서는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르신, 은서야, 우리 서로 도우며 살자. 나는 너에게 따뜻한 집을 주고 너는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줘. 은서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진심을 느꼈고 할머니도 이 선택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함께해요. 은서가 대답하자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은서는 처음으로 세상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온기를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화려한 저택으로 가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어요. 동네 근처의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생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은서야, 정말 저택에 가지 않겠다는 거니? 노인이 몇 번이나 물었지만 은서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할머니와 살던 동네 근처가 좋아요. 여기가 제 고향이니까요. 노인은 은서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은서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어요.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은서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은서야, 우리 같이 놀자. 은서는 정말 착해. 우리랑 친구하자.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은서는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예전에 폐지를 줍던 그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폐지를 주울 필요가 없었지만 추억이 담긴 곳이라 가끔 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은서구나. 그냥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서 왔어. 노인은 은서가 자란 환경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낡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살았구나. 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은서의 말에 노인은 감동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은 은서가 대견했습니다. 은서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단다. 저 때문에요? 그래.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지. 노인은 은서를 만난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회사 경영 방식도 바뀌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르신을 만나서 행운이었어요. 은서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노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의 새로운 친구들이었어요. 은서야, 여기 있었구나. 우리 놀이터에서 놀자. 친구들이 은서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은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갈게요. 은서가 친구들과 함께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 폐지를 줍던 그 골목길에서 이제는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은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은서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행복감이 은서의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은서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 안에서 노인은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천사 같은 아이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은서야. 노인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은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로 향하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해질녘 노을이 골목길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은서의 작은 선행이 노인의 삶을 바꾸었고 그 결과 은서 자신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은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집, 좋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며 흐뭇해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